반갑습니다. 난세를 사는 비결 황석공 소설 강의를 계기로 삶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이어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5절 설변치고는 소위 해결이니라. 이 변법이거든요. 별법. 변법을 세우고 이 권도를 이루게 하는 것은 그 맺힘을 풀고 잠이니라. 설변치곤, 이 변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들이 행하는 어떤 그 방편과는 정반대입니다. 맞아요. 반칙이거든. 이건 정치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것을 설변이라고 그러는데, 설변은 변화의 법칙이고 이 정도 정치과는 상대를 이루는 말. 그래서 이 설변을 하는 것은 그 맺힘을 풀고 잠이다. 설변치곤 소위 해결. 설변치곤 소위 해결. 이 설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화의 변칙, 이것을 말하는데, 이 정도의 이 정치과는 이 상대가 되는 그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상형의 주에 보게 되면 유정 유변하고 유권 유경하니 방기정유 소불능행하면 측변이기 지어정야하고 방기경유 소불능용이면 측권이기 지어경야라. 이 정법이 있고 또 변법이 있으며 또 권도가 있고 경도가 있는 것이니 바야흐로 그 정법으로 능히 행하지 못할 바가 있으면 변법으로 해서 그것을 정법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바야흐로 그 권도로 능히 쓰지 못할 바가 있으면 권도로 해서 경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기응변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기틀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수기응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기응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기대용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대강렬의 큰 도인이 되어야 천만방편으로 일체중생을 교화하고 수기응변하되 대의의 어긋남이 없이 모든 일이 법도에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사는 일이 힘든 요즘, 옛 성현들의 금원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온고이지신이나 한비자가 말한 법술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술세는 국가 통치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이 법법자 법은 국가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술자 술은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주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이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는 법과 수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군주의 권위와 힘을 말합니다. 한비자는 법술세를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술세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군주만이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불해와 공손왕의 두 학파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나라에 더 기묘합니까? 이에 한비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윗자리에 앉은 채 이목이 가리게 되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에서 어지러진다. 이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모두 재앙이 갖춰야 할 도구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비자는 상황의 법과 신불의 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신불의 술은 아직 미진하고 상황의 법 역시 아직은 완비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인 치도는 다스릴 지자 치도, 사람들이 쉽게 행하여 싫어하는 형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사람이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범하기 어려운 중 중죄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비자는 상황의 법, 신불의 술, 신도의 세 등 법술 세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법과 법치 이론을 수립하였습니다. 신불해는 중국 전국시대 한나라의 재상으로 법과 사상가이자 정치가, 또 황로 철학을 기반으로 혁명을 강조하며 한나라 소후의 재상으로서 15년간 부국 강병을 이끌었습니다. 공송왕은 중국 진나라의 정치가로서 효공 밑에서 법제, 전제, 받전자, 전제, 세제 따위를 크게 개혁해서 진제국 성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효공 22년에 상해 봉함을 받았습니다. 순오지에 결자 해지, 시시자, 당임 기종,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편법이란 편법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세에서 후천으로 건너가는 길목에서는 선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더, 곧 은자의 도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읽는 사람들이 지나친 비약의 해석이라고 하겠지만 알고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새롭게 부각이 될 것입니다. 소서의 설변치권은 소위 해결이니라. 변법을 세우고 권도를 이루게 하는 것은 맺힘을 풀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원상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해원상생은 대순진리의 핵심 교리로 남을 잘되게 하여 척을 짓지 않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도통, 진경과 함께 대순진리의 종지를 이루며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을 통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서에 밝힌 권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쓰는 방편을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설견치권은 곧 변도를 세우고 권도를 이루려면 정도와 변도에 알맞은 쓰임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법과 편법, 곧 편법의 조화를 통해서 천만방편을 베풀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설변치고는 소위 해결이니라. 편법을 세우고 이 권도를 이루게 하는 것은 그 맺힘을 풀고자 함이라. 맺힌 것을 푸는데 설견치본의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랑순위는
소위 묵은이라 이 허물구자인데 주머니에 끈을 묶고 또 모음에 순응하는 것은 허물을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주머니를 이렇게 조여 그리고 모임에 순응하는 것은 소위 묵은이라 허물을 없게 한다. 주머니에 끈을 묶고 그 모임에 순응하는 것은 허물을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괄이라고 하는 것은 묶을 괄자거든요. 묶는다. 묶어. 이 낭은 이 주머니를 말하고 이렇게 괄낭은 주머니. 이 신밀함을 비유하여 하는 말로 가볍고 쉽게 발설하자. 맞으면 병을 단단히 묶잖아요. 입을 그냥 막아라. 말이 그만큼 무겁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괄낭은 주머니 또는 어떤 포대의 주둥이를 꽉 묶는다는 뜻으로 신밀함, 신중하게 하고 비밀스럽게 한다. 신밀하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을 하면은 가볍고 쉽게 발설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상령의 주에 보게 되면은 군자 어묵 이시하고 출처 이도하여 괄랑이 불견 기미하고 순회의 불발 기기는 소위 면구라. 군자는 말하고 침묵함을 때로써 하고 때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이거든요.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도로써 하여 주머니에 끈을 묶어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순하게 모여서 그 기틀을 발동하지 않는 것은 허물을 면하려는 이유니라고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용룰어언 이 민호행이니라. 말에 있어서는 어눌하게 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더디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덕행을 실천하는 일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들어갈까 말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장 들어가서 구해줘야 됩니다. 덕을 길러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길은 우선 말을 삼가서 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돼. 공자께서 군자는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하시고 그런 까닭은 왜 그러냐 하면 말을 유창하게 하지 말고 더듬더듬 천천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해라. 이는 말을 삼가하고 신중하게 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눌하게 하자면 안 된다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훌륭한 인격자로 키우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자녀가 예의에 벗어난 말, 실행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문에 정진하는 일, 선행을 실천하는 일, 자기 부족한 점을 고치는 일은 서둘러 실행에 옮기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후회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에 문인지 과실인된 여문 부모 지명하여 이가 등문이언정 구불가언냐니라. 나무 허물을 듣거든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하여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무 허물을 듣고 이를 남에게 옮기는 것은 불화와 불치를 키우는 행동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여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서로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따뜻한 말과 아름다운 미소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깊어지면 언행이 평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장성진이 여쭙기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져오며 언행은 어떻게 하오리까?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항상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언행을 가질지를 아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글이 대가가 되면 문체가 평범해지고 도가 깊어지면 언행이 평범해진다. 그러므로 옅은 시견으로는 그 경지를 가히 더잡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공경과 평상심을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을 위해서는 잠겁포도하고 관랑수리하며 도광산치하라. 도를 간직한 채 숨어 지낼 줄을 알고 주머니를 닫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빛을 스스로 감출 줄 아는 것이 정신수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서에 관랑순회는 소위 묵은이라 주머니에 끈을 묶고 모음에 순응하는 것은 허물을 없게 하려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무겁고 신중하게 해야 허물이 없습니다. 관랑은 글자 그대로 주머니를 단단히 묶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을 말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치기언이 과기행, 군자는 자기 말이 행동보다 지나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군자는 허풍을 떨거나 입만 놀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영색 선우인, 말을 교모하게 꾸며대는 사람 가운데 어진이가 드물다고 해서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옛 말씀에 심심창의 수요 구중 곤륜산, 마음을 쓰되 창의수와 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같이 무겁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단속하기를 마치 주머니를 묶듯 하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그에 따른 허물이 없게 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절 관랑순회는 소위 묵은이라 주머니 묶듯이 단단히 밖으로 새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모임에 순응하는 까닭은 소위 묵은이라 허물이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주머니에 끈을 묶고 모임에 순응하는 것은 허물, 이 허물구자, 허물을 없게 하려는 까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궐궐경경은 소위 입공이니라. 요동하지 않고 정직한 것은 공적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궐자는 말뚝궐자예요. 말뚝궐자. 그래서 궐궐은 우뚝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궐궐이에요.
이 경은 고들경자거든요. 그래서 경경은 정직한 모양. 그래서 골골경경. 그것은 소입공,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은 공을 이루려 합니다. 장상령의 주위에 보게 되면 골골자는 유소시 불가요요, 경경자는 유소입이 불가요라. 골골한 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경경한 것은 세운 바가 있어서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니라. 골골경경. 말뚝처럼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 경경 굽어지지 않는 거. 법구경에 현부습지, 낙양청류, 여선취수, 사령불교라. 현명한 사내가 지혜를 익히니 맑은 물결만 우러르고 즐긴다. 이는 마치 선한 마음으로 물을 얻으니 생각이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스콧 알렉산더는 그에 져서 무스의 불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 거기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어나라. 그리고 돌진하라. 성공하는 비결은 당연히 코뿔소가 되는 것이다. 나의 바람은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무게가 3톤 가까이 되는 다 자란 코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침대에 누워있는 당신을 본 배우자의 표정을 상상해보라. 코뿔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가. 아침 6시에 귀시개가 따릉릉 하고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뛰어나와라. 나무늘보가 아닌 코뿔소처럼 잽싸게 샤워를 하고 코뿔소 뿔들이 닦고 코뿔소 옷을 입고 준비하라. 앞으로 돌진할 기회를 당신은 어뢰처럼 돌진하다가 가끔 어뢰를 한두 방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코뿔소다. 코뿔소 피부는 두께가 5cm나 되기 때문에 어뢰를 맞아봐야 별 느낌도 없다. 어쩌면 한 번씩은 숨이 꽉 막힐 정도로 아프겠지만 바로 네 발로 딛고 일어나서 다시 또 미친 듯이 돌진할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은 코뿔소고 그 어떤 역경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역경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역경 난경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코뿔소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골골경경에서 골골은 말뚝걸자로서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음을 뜻하고, 경경은 느릅나무 경자로 기울거나 구부러지 않는 반듯함을 말하랍니다. 반듯한 생각과 분명한 행동은 개인화 사유를 똑바로 서게 합니다. 말과 글도 그 형식이 반듯하고 내용이 분명해야 순조로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가 정연하고 표현이 분명한 말이 반듯한 말입니다. 프랑스어는 18세기부터 국제언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 프랑스어에 대해서 1783년에
베를린 학술원이 무엇이 프랑스어를 세계어로 만들었느냐에 대한 해답을 현상 모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장 우수한 해답은 긴 논문으로가 아니라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알려온 정확성, 평이성,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담에 역경과 곤궁은 곧 호거를 단련한 도가니와 망치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아울러서 유익하고,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아울러서 손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소서의 궐궐경경은 소위 입공이니라 요동하지 않고 정직한 것은 공을 세우려고 함이라고 했습니다. 역경과 난경을 당할 때마다 무수의 불처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뚝처럼 골골한 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반듯한 느릅나무처럼 경경한 것은 세운 바가 있어서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조개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쇠의 불처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절 궐궐경경,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경경 구부러지냐, 반듯해서 구부러지지 않는 것, 말뚝처럼 움직이지 않고 느릅나무처럼 구부러지지 않는 것, 그것은 왜 그러느냐? 소위 입공이다. 이 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업을 하나 해서 그것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경난경 수많은 과제를 다 넘어서서 궐궐경경 그 과정을 거쳐야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궐궐경경, 소위 입공, 궐궐경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이뤄낼 수가 있다, 공을 이뤄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자자숙숙은 소위 보종이니라. 이 부지런할 자자거든요. 부지런하고 또 이 착한 거, 착실한 거, 이것은 그 마침을 보존하는 까닭이다. 이 마칠 쪽자, 마치는 것을 잘 보존한다. 이 자는 부지런할 자자고요, 자자는 부지런한 모양을 말을 해. 이 자자숙숙, 자자, 부지런할 자자, 자자하면 부지런한 거. 이 숙은 착할 숙자거든요. 그래서 숙숙은 착한 모양이요. 부지런하고 착한 것, 부지런하고 착한 것, 그것은 소위 보종이라. 그 마침을 보종을 해. 끝까지 갈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장상력의 주예에 자자자는 근지우근하고 숙숙자는 선지우선이니, 입공은 막여유수요 보종은 막여무과야라. 자잘한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한 것이요, 숙숙은 착하고 또 착한 것이니, 공을 세우면 지키는 것보다 더함이 없고
마침을 보전함은 허물이 없는 것보다 더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사진선, 착한 행실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만족과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잡아한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부부가 있었는데 기력도 없고 등은 휘어진 갈구리처럼 굽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여 마을 뒷골목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서 불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늙은 부부를 보시고 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늙은 따오기가 욕심에 가득 차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저 부부를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저 늙은 부부는 젊어서 건강한 몸이었을 적에 부지런히 재물을 모았더라면 사위성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만일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여 열심히 닦아 익혔더라면 아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늙고 모아놓은 재물도 없으며 능력도 없고 재물을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고 법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소하게 사람은 부지런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착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놀면 음탕하고 음탕하면 착함을 잊으며 착함을 잊으면 악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함과 선한 마음이 그 뿌리가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밥은 때 맞춰서 먹으면 되지만 공부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멈췄다가는 하기 싫은 마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풍우나 또는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불렸던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지만 부지런한 것도 능력이다. 성격이 느긋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하라고 백날 떠들어 봐야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매사에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루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 답답해서 미친다. 사람이란 그렇다. 게으르게 태어나도 부모가 부지런하여 그것을 보고 배우면 사람이 바뀔 수 있지만 이미 30대가 넘어가 버리면 바뀌기가 매우 힘들다.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맨 땅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99%가 부지런하다. 부지런함이 부를 읽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자는 어려서 노나라에 가서 공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자님 손자 자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주로 시경과 서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쉼이 없이 공부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맹자 후
맹장군은 두려워하여 탄석 근학불식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기를 부지런히 하기를 쉬지 않으니 사자사 자사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여 수성명유 마침내 선비로 명성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으로 미루어 보아서 맹자의 공부법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탄석근학불식 아침 저녁으로 그냥 쉬지 않고 공부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공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에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실지옥 필요충신 여구지연 옆집 밖에 살지 않는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직하고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있다. 불여 굳이 호황냐?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기는 맹자 뒤에서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경지 교자, 육경의 가르침을 이어받음에 막상호 맹자보다 숭상받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육경의 가르침을 숭상했던 맹자, 그리고 나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하셨던 공자님은 우리들에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타산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 주막집 한켠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주 어느 자식인 황상이 눈에 들어서 문사를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황상은 선생님, 제가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꽉 막혀 있으며, 셋째는 답답한 것입니다. 이에 타산의 대답은 둔한데도 계속 천착하는 사람은 구멍이 넓게 되고 막혔다가 뚫리면 그 흐름이 성대해진다. 답답한데도 꾸준히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하게 된다 하면서 삼근계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즉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든 요즘 타산께서 강조하셨던 삼근계를 다시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소서에 자자숙숙은 소위 보종이니라 부지런하고 착실함은 마침을 보존하려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함과 선함은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공자님과 맹자 두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지런함과 착실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평강과 부지런함 안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요즘에 교육과 근면은 서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잘 사는 일도 중요하고 잘 죽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과 착실함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자숙숙. 차자는 참 부지런한 것이거든요. 숙숙은 선한 것. 부지런하고 착실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왜 그러느냐? 소위 보종이니라. 마침을 보존하는 까닭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석공소서 18장에서 차자숙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부지런하고 마음을 늘 선하게 가져라. 부지런하고 마음을 선하게 가지는 것.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학생은 학생대로 부지런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각자 자기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해야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건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지런함,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다른 사람의 잘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권리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잘 사는 사람도 생각해. 그것을 부러워해. 근데 그 사람들을 알고 보면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명예와 부와 권리를 가진 것은 그 많은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명예와 부와 권리를 잘 지키는 일도 그만큼 중요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것,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도 어렵다, 그 말.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자, 보세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상대자를 이겨야 됩니까?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대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 나가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겨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작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세계의 각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쉬지 않은 적공, 그것을 했을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부자로 잘 산다? 그 사람이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그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몇 생을 통해서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서원을 변치 않고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어쩌다가 사람을 받아서 이 회상을 만나서 공부하실 때에 그 마음을 초지일관, 신심을 변치 않고 그 마음을 서원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신심 그대로, 공심 그대로, 공부심 그대로 더욱 정진하시고 노력하셔서 반드시 불가를 이루게 되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